오늘은 훈민정음 창제를 기념하는 한글날입니다. 현존하는 문자 가운데 유일하게 만든 사람과 시기, 목적이 알려진 문자 한글. 578돌 한글날을 기념해 한글의 아름다움을 의학, 미학, 문학적으로 분석하고 한글 세계화 토대를 마련하는 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지리산 대화엄사가 지난 6일까지 사흘간 화엄의 빛, 함께하는 세상을 주제로 2024 화엄문화제를 열었습니다. 사경대회부터 음악회까지 다양한 문화행사로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한마음 선언이 창건주 묘공당 대행선사의 주인공관법 수행이 보다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신도들을 위한 연구와 교재 제작에 들어갑니다. 동국대학교 와이즈 캠퍼스가 이틀 동안 취업박람회를 열고 재학생과 졸업생, 지역 청년들의 채용 상담과 취업 전략 수립을 지원했습니다. 취업박람회에서 한국불교 대표 방송 BTN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9일 수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은 훈민정음 창제를 기념하는 한글날입니다. 현존하는 문자 가운데 유일하게 만든 사람과 시기, 목적이 알려진 문자 한글. 578돌 한글날을 기념해 한글의 아름다움을 의학, 미학, 문학적으로 분석하고 한글 세계화 토대를 마련하는 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박성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 각국의 문자들 가운데 만든 사람과 만들어진 때, 그리고 목적이 알려져 있는 유일한 문자 한글. 세종실록에 따르면 훈민정음은 1443년 창제돼 3년간의 시범 사용 기간을 거친 후 1446년 10월 반포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한글날을 맞아 한글의 아름다움을 세계에 알리기 위한 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세종대왕 기념사업회와 사단법인 국어문화원 연합회가 주관한 어제 학술대회는 한글의 아름다움을 다양한 방면에서 살펴보며 한글 세계화의 밑거름을 다지는 자리입니다. 정말 핵심적인 이 한글의 우수성을 과학적으로 좀 입증해보자. 그런 연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앞으로 우리 세종대왕 기념사업회는 이제 다양한 연구 시도가 좀 있게 될 것 같습니다. 한글은 글꼴, 그래픽적 특성 등 보이는 아름다움도 있지만 전문가들은 창제 정신에서 그 진면목을 볼 수 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세종대왕께서 훈민정음을 만드신 정신이 이거다. 백성들이 어렵고 억울한 일이 있어도 자기 할 말을 못하고 이런 것들을 풀어보려면 우리 말을 우리 글자로 쓸 수 있게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신하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만든 그 정신이 한글의 가장 큰 아름다움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천지인 발성연구소 소장이자 의사인 최용식 회장은 기조 발표에 나서 홀소리와 닷소리를 낼 때의 MRI 영상을 통해 한글을 영상의학과 음성의학 측면에서 분석했습니다. 음성의학적 기법을 적용해 훈민정음 해례본의 제자해를 과학적으로 풀어 자음과 모음의 글자 형태를 과학적으로 고안한 세종대왕의 의도를 추리한 겁니다. 또 훈민정음 중성자의 글자 모양 상형은 조음시의 모습을 본떠 만든 데 과학적으로 의의가 있다며 기존 제자해에서 기본 중성자를 각각 천지인의 3제를 상형해 만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다소 추상적이라며 보다 과학적인 설명으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습니다. 이어 김스롱 한국외대 객원 교수는 보이는 아름다움과 보이지 않는 아름다움, 즉 기하학과 인문학적 아름다움으로 나눠 연구했습니다. 기하학적인 측면으로 원과 점, 직선으로 이뤄진 단결미와 대칭미, 균형미 등을 설명했고 인문학적 측면에서 실용미와 배려미, 철학미 등을 들었습니다. 직선 중심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누구나 편하고 쉽고 간결하게 쓰는 거죠. 곡선으로 내면 똑같이 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직선 중심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훈민정음의 과학혁명을 이루게 된 겁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렇게 수평선과 수직선이 거의 5대5로 황금 비율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어 한글 교육과 세계화 전략 등을 조명하며 한글 창제의 의미와 578돌 한글날을 기념했습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지리산 대화엄사가 지난 6일까지 사흘간 화엄의 빛, 함께하는 세상을 주제로 2024 화엄문화제를 열었습니다. 사경대회부터 음악회까지 다양한 문화행사로 큰 호응을 얻었는데요. 호남지사 조효근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신나는 음악 소리가 천년고찰 지리산 대화엄사에 울려 퍼지자
시민들은 흥겹게 춤추고 노래합니다. 제19교구 본사 화엄사는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2024 화엄문화제를 열었습니다. 주지 덕문 스님은 화엄사가 지역을 밝히는 등불이 되길 바란다며 화엄의 빛, 함께하는 세상이라는 행사의 취지를 강조했습니다. 세상이 많이 어렵다고 합니다. 날이 어두워지면 불을 밝히듯 화엄사가 지역과 인류의 미래를 밝히는 큰 등불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을이 다가오는 화엄 도량에서 좋은 공기 마시면서 아름다운 추억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문화제는 사흘간 전통 사경대회, 괴불제, 요가대회, 음악회 등 여러 행사로 채워졌습니다. 특히 올해로 4회째를 맞은 요가대회는 200여 명의 사부대중이 동참해 다양한 요가 동작을 수행하며 장관을 연출했습니다. 시민들은 지리산 화엄사의 정기를 몸과 마음으로 느끼며 잊을 수 없는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영혼과 몸이 하나 되고 나를 존중하고 또 이웃을 존중하고 화엄 사상이 오늘 여러분 가슴속에 깊이 새겨지는 그런 뜻깊은 요가 대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화엄문화제의 백미인 음악회에는 포크 가수 김희진, 국악인 김주리, 선명상 프로젝트 그룹 비텐스 등이 출연해 관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화엄사는 찾아온 시민들과 함께 모두가 하나의 인연으로 이어진 화엄 세상으로 가을 지리산을 물들였습니다. BTN 뉴스 조효근입니다. 주인공 관법은 한마음 선언을 창건한 묘공당 대행선사가 대중정진을 돕기 위해 주창한 수행법입니다. 하지만 대행선사 입적 후 한마음 선언 신도들은 관법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를 해소하기 위한 연구와 교재 제작이 추진될 전망입니다. 윤호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생활 속 참선 수행 도량을 지향하며 한마음 선언을 창건한 묘공당 대행선사가 대중을 위한 수행법으로 제시한 관법. 대행선사는 인간 마음과 직결된 우주의 근본인 주인공의 모든 걸 믿고 맡기고 지켜보며 체험하는 것을 관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한마음 선언 대중은 관법을 수행하는 과정에 여러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나 이를 보완하는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한마음 선언사나 한마음 과학원이 지난 5일 안양본원에서 미래사회, 과학, 그리고 마음을 주제로 개최한 제9회 국제학술대회서입니다. 한마음 선언 신도 79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연구진은 관법을 수행하는 신도들이 이론 이해와 꾸준한 정진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나에게 불성이 있고 만물에 불성이 있음을 머리로는 알지만 깊게 믿기 어렵다고 하신 신도님들도 계셨습니다. 연구진은 이런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이해하기, 믿기, 맡기기, 지켜보기, 실천하기를 중심으로 관법 수행 교재를 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본 연구팀에서는 대행선사 법문에 기반하여 주인공의 개념, 관법의 개념과 절차 등을 안내하며 신도님들의 이해를 돕는 워크북을 제작하려고 합니다. 기조 강연을 맡은 독일 본대학교 만프레트 후터 교수는 뜻으로 푼 천수경 등 대행선사가 남긴 경전 번역이 옛 원문의 접근을 쉽게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뜻을 모르는 단순한 낭송은 불자라는 소속감을 느끼게 하지만 맹목적 믿음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Not only by translating classical Chinese texts into classical Sino-Korean, but to the everyday language and vernacular, using also the enigmatic Dharanis of Sanskrit by bringing them to a modern Korean form so that everybody can understand it. 한마음 선언은 대행선사 탄신 100주년 추모 사업 일환으로 시작한 심포지엄이 이 같은 국제학술대회로 이어진 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오늘 발표되는 주제들 또한 명상을 통해 대행선사의 법을 전하고자 하는 분들의 노력과 정성이 느껴져 감사한 마음입니다. 학술대회엔 국내 학자와 독일, 캐나다 등 외국 학자들이 참여해 대행선사의 실천 수행론에 대한 마음치유 연구, 마음챙김과 대행선사 등을 주제로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동국대학교 YG 캠퍼스가 어제까지 이틀 동안 2024 취업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동국대 YG 캠퍼스는 재학생과 졸업생, 지역 청년을 대상으로 채용 상담과 성공 취업 전략을 지원했습니다. 동국대 YG 캠퍼스는 취업박람회를 통해 취업 연계와 정보 제공은 물론 지역 기업 인식 개선과 인재 양성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한국불교 대표 방송 BTN 불교TV도 박람회에 참가해 학생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류하나 동국대 YG 캠퍼스 총장은 박람회를 통해 창업과 취업의 꿈을 이루고 참여 기업은 우수 인재를 채용할 수 있길 바란다며 청년과 지역 우수 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장이 되길 기대했습니다. 무한봉불사가 명상심리센터 쉼 낙성 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지난 6일 법회에는 22교구 본사 대흥사 주지 법상스님, 중앙종회의원 설도 향문스님, 봉불사 회주 지호스님, 주지 성원스님, 서삼석 국회의원, 김대중 전남교육감 등 300여 사부대중이 동참해 불사 회양을 축하했습니다. 회주 지호스님은 15년 동안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중생들의 고통을 함께해왔다며 불사 원만 성취에 도움을 준 불보살과 사부대중의 헌신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도량 내 관음전을 겸한 센터에는 명상실습실, 상담실과 강의실, 카페 등을 갖추고 청소년 명상 캠프, 사별가족 치유 명상, 교사 직무 연수, 승려 연수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광주 전남 불교 어린이 청소년 연합이 지난 5일 광주 관음사에서 제11회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 수계 살림을 봉행했습니다. 20여 지역 어린이 불자가 동참한 법회는 전계대화상 효공스님과 도성스님, 무등스님을 3사로 소은스님, 해청스님, 성묵스님, 선혜스님, 명석스님 등이 등단해 수계를 증명했습니다. 수계식은 삼보사찰의 청정수를 합수하는 의식을 시작으로 삼귀의계를 설하고 아이들에게 관정과 연비, 수계첩 수여, 염주와 선물 증정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광주 전남 어청련 상임대표 무등스님은 삼귀의 오계는 부처님의 제자가 된 증표라며 세상을 밝고 맑게 만드는 데 앞장서는 불자가 되라고 당부했습니다. 60세 이상 인구 4만여 명이 거주하며 서울 내 25개 자치구 중 독거노인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종로구에서 어르신 일자리 창출, 디지털 교육 등 노인복지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는 종로 노인종합복지관이 국제사회에 필요한 노인복지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배수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르신에게 필요한 디지털 교육과 일자리 창출, 노인 연극제 개최 등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 개발에 앞장선 종로 노인 종합복지관. 현재 회원은 1만 3천여 명으로 종로 거주 60세 이상 32.2%가 등록해 노인복지 서비스를 제공받을 정도로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 지역 사무처가 지난 24일 한국의 고령 친화 환경 우수 사례를 체험하기 위해 종로 노인 종합복지관을 찾았습니다. 서태평양 지역 고령화 대비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020년 종로 노인복지관을 한 차례 찾은 이후 4년 만입니다. And then this center before the COVID was quite impressive. So I still remember the ladies who's working on kimchi on the rooftop, and then working on the cafeteria. We hope that we also have a good visit and then be inspired, and then take lessons in each country's the healthy aging policies and practices. 일본, 호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27개국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은 종로 노인복지관 현장을 쉴 틈 없이 사진으로 기록했습니다. 시설 곳곳을 둘러보다가 전자기기를 능숙히 사용하는 한국 어르신들을 보고는 감탄을 연발합니다. 당구장과 도서관, 운동시설과 사우나까지 여가시설을 고루 갖춘 복지관과 적극적인 어르신들의 참여가 세계보건기구 관계자에게 새로운 영감을 전했습니다. 복지관 관장 정관 스님은 세계보건기구의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하고 세계인의 건강과 행복을 발언했습니다. 서태평양에서 오신 많은 분들과 협력해서 세계가 안전하고 또 따뜻한 인간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복지관 견학을 마친 각국 보건 전문가들은 고령 친화를 주제로 토론하며 시설 이용자 어르신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시간도 보냈습니다. 종로 노인복지관은 세계보건기구와 함께
세계 복지 시스템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BTN 뉴스 배수열입니다. 천안가건사가 제16회 효음악회와 행복나눔 바자회를 열고 다양한 볼거리와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가건사는 지난 5일 경내 특설 무대에서 조실 법인대종사를 비롯해 광덕사 주지 철웅스님, 이정문, 이재관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6회 효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주지 대원스님은 음악회 개최에 도움을 주신 분들께 감사를 전하고 참석 대중의 행복을 기원했습니다. 김재롱 씨의 사회로 진행된 효음악회는 불자 가수 배아현, 개그맨 윤성호 씨의 디제잉 등으로 진행됐으며 행복 나눔 바자회를 시작으로 시민 노래자랑 등을 진행하며 효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부여 무량사가 천년의 길 산사의 하루를 주제로 전통 산사 문화재 활용 사업을 통해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였습니다. 지난 4일 무량사 경내에서 진행된 천년의 길 산사의 하루는 전통산사 문화재 활용 사업으로 무량사 문화재 해설을 비롯해 목판뜨기, 에코가방 색칠하기, 다도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무량사 주지 정덕스님은 8년 전부터 진행해온 전통산사 문화재 활용 사업을 통해 1400년 역사를 가진 무량사를 바로 알고 우리의 전통을 계승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무량사는 이날 경내 전통문화교육체험관에서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이상옥 교수를 초청해 기후변화와 문화유산의 보존 주제 특강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총화종 부산 미륵사가 제7회 용왕수륙대제를 봉행했습니다. 지난 6일 통영 한산대첩 광장에서 봉행된 제7회 용왕수륙대제에는 총화종 총무원장 해각스님, 경기 종무원장 정산스님, 미륵사 주지 지호스님 등 100여 사부대중이 동참해 국군 융창과 국민 행복을 기원했습니다. 용왕수륙대제는 풍물 길놀이를 시작으로 동참불자 향공양, 주지스님 불공, 대천수바라, 진주건무, 관음무, 해원장엄 연불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주지 지호스님은 용왕수륙대제로 모든 중생의 업장 소멸과 선망부모의 극락왕생을 발언하자고 강조했습니다. 대구금용사가 지난 7일 생명나눔 실천본부 대구경북지역본부장 만경스님에게 후원금 1,0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후원금은 지난 1월 원적에 든 대구 화림정사 불곡당 신철스님 유훈에 따라 금용사가 대신 전달했습니다. 금용사 주지 다정스님은 평생 검소하게 생활하시고 당신도 병마와 싸우면서도 항상 고통받는 환우를 생각하셨다며 신철스님을 추모했습니다. 만경스님은 스님의 뜻에 따라 난치병 어린이 치료와 자비 실천으로 회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신철스님은 지난해 동국대 와이즈 캠퍼스에 3억 6천만 원을, BTN 불교TV에 방송포교 후원금 1,000만 원을 전달하는 등 후학 양성과 포교에 매진했으며 지난 1월 법납 66년, 세납 84세 원적에 들었습니다. 한라산 자비도량 태고종 제주 정방사가 창건 100주년 기념 산사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정방사는 지난 6일 창건 100주년 현판 제막식과 천도제 회양, 토크 콘서트에 이어 제18회 산사음악회를 열었습니다. 천수 천안합창단과 박정식, 진성스님과 문희경 씨 무대로 구성된 음악회에서 주지 해일 스님은 불교와 모두를 위한 기도에 더욱 정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행사에는 태고종 종정 운경 대종사와 총무원장 상진스님, 제주 종무원장 법회스님 등 30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습니다. 사단법인 붓다클럽이 제30회 붓다가족 한마음 대축제를 열었습니다. 지난 6일 제주대학교 실내체육관에서 진행된 제30회 붓다가족 한마음 대축제는 역대 총회장단과 회원, 정철 스님과 제주도의회 박두화 의원이 참석했습니다. 오진선 총회장은 헌신과 봉사로 붓다클럽 발전에 함께해온 회원에게 감사를 전하며 붓다인의 자긍심으로 실천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행사는 대형 공넘기기와 파도타기 등 체육활동으로 회원 화합을 도모했습니다. 10월 9일 BTN 7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